유하! 자, 코로나 때문에 매우 지금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공부들은 여전히 잘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멈추지 말고 가정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내가 많이 정말 보고 싶겠지만, 내가 많이 정말 보고 싶겠지만 좀 참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출근을 해가지고 오전에 출근했는데요. 이것저것 일들을 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저녁 6시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야 첫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만큼 좀 할 일도 많고 되게 많이 바빠져 버렸어요. 네. 신천지가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아무리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잘못을 다 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것도 절미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공부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각설하고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원해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원해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배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워낙에 문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만 익혀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화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봐야 학교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 보게 되겠죠. 자, 보셔. 기본기를 정말 잘 잡아가 보시게요. 원해방정식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첫 번째, 표현법을 먼저 배웁니다. 여기 해석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할 건데요. 좀 몇 가지가 미리 써놨어요, 선생님이. 총 5가지 형태로 원해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건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는 매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번이니까, 1번은 꼭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내가 영상 멈추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영상을 멈추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승현이, 알았지?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표현법 배우고 난 다음에는 원과 직선, 그러니까 원하고의 직선하고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주로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데요. 시험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됐죠? 오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지울게요.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유형문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면은 유형문제 7번까지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됐죠? 유형문제 7번까지가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의 정의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점 P, 여기에 있는 점 O가 있으면은 원의 정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그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R이라면은 우리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OP의 길이가 얼마이다? R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좌표화시켜서 X하고 Y에 관한 문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P라는 점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치? OP라고 하는 것은 선분의 길이니까 OP, 선분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나오니까 그 루트를 미리 제거한다는 입장으로 양변을 제곱해서 볼 거예요. 됐죠? 양변을 제곱해서 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OP도 양수이고 R도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가볼까요? OP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은 이퀄 뭐가 돼요? 이야기했던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바로 중심이 A, B이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지름이 R인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설정할 때에는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됩니까? 두 가지,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나머지 것들은 테크닉이야.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하고 얘가 지나가는 점을 구했지 않습니까?
원에서는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만 구하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다 완전히 박아놓고 있으면 돼.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저 두 가지를 알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위에는 좀 놔두시고요. 자, 두 번째,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점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야.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나왔을 때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1번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을 잡습니다. 자, 이것의 중심 O라고 할게요. O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A와 B의 뭐가 돼요? 중점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 개 좌표 더해서 반 쪼개시면 돼요. 맞아요?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를 잡아야 될 텐데 반지름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선분 AB의 길이의 뭐가 되겠어? 절반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다면 중심도 잡을 수가 있고 반지름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내가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잡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내가 A하고 P라는 점을 연결을 하고 P하고 B라는 점을 연결하면은요, 100%의 확률로 여기는 뭐가 돼요? 직각이 되겠네요. 물론 이 P라는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에는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점은 지름의 양 끝점이면 여기가 직각이 돼요. 뭘 쓸 수 있겠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기울기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봐. AP의 기울기랑 누구랑 곱했을 때 BP의 기울기를 곱하면 두 직선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오케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AP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X-X1, Y의 증가량 Y-Y1이 될 것이고 BP의 기울기는 X-X2, Y-Y1이 될 거야. 뭐 아직까지는 전혀 식이 예뻐 보이지 않죠? 근데 요 친구를 말입니다. 좀만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요 친구 둘을 한번 곱해 볼까요? 양변에 이 친구 둘을 곱하면 좌변은 사라지고 얘가 그대로 우변으로 오겠지. 그 친구가 마이너스가 곱해진 상태인데 그 친구를 그대로 좌변으로 다시 옮겨봐. 그대로 좌변으로 다시 옮기면 얘가 이렇게 돼.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친구를 곱해서 이항을 시켰기 때문에 여긴 0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핏 봤을 때에는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언제 활용하기가 좋냐면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판단하기가 좋아. 뭔 말이냐? 어떤 문제가 원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시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y-3 곱하기 y-1은 이퀄 0이라고 하면 xy에 관한 2차 식이면서 x의 제곱의 계수와 y의 제곱의 계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원이란 말입니다. 이 원을 해석하기가 참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얘를 봐요. 이 원은 어떤 원이었습니까? x1, y1 x2, y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었기 때문에 이 원을 보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1,3과 2,1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0이다. 마이너스 1,3, 2,1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중심도 잡을 수가 있고 반지름도 빠르게 잡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근데 점을 마이너스 1,3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1 그리고 2,3으로 봐도 됩니다.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으로 봐도 상관이 전혀 없다. 결과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두 점의 중점과 두 점의 중점 똑같고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과 원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식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겠니? 체크 꼭 해놓으시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은 말입니다. 요렇게 원의 방정식이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식을 다 전개해 버린 거야. 다 전개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 나오고 x항 나오고 y항 나오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상수들 싹 정리하면 그냥 c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x에 관한, x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x의 제곱의 계수하고요. y의 제곱의 계수가 서로 뭐 하면 됩니까? 같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x 곱하기 y항, xy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변으로 넘겼을 때 반지름에 얘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변에 남아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 우변에 남아있는 부분이 r제곱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원의 실제 원이 만들어질 조건이 되는 거죠. 원의 결정 조건이라 됩니다. 이건 이따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축에 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X축 또는 Y축 또는 둘 다에 접하고 있다는 식으로 원이 정의되기도 해요. 자, 보시죠. X축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X축에 접하는 원은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이것의 높이만큼이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이 바로 절대값 B가 된다는 사실을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에 플러스 r의 제곱이었는데 그 r 대신에 뭐를 써서 b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에는 반지름은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절대값 a가 될 거예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돼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퀄 a의 제곱. 선생님 절대값 a 제곱 아니에요? 절대값 a 제곱이나 a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네요. 재민이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지고 지리게 시험 문제 많이 활용되는 친구인데요. 바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얘는 말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접하나 아래에서 접하나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 얘가 1, 4분면에서 접하고 있는지 2, 3, 4분면에서 2, 3, 4, 4분면에서 접하는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요. 오케이. 자, 1, 4분면에서 접하면 잘 봐. 중심이 a, a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같지 않겠습니까? 왜 같습니까?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a를 내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a의 제곱 플러스 y-뭐의 제곱 b의 제곱은 a의 제곱은 반지름 또한 무엇이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중심이 a를 양수로 잡았을 때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a가 될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집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얼마? a의 제곱은 이퀄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은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이퀄 뭐가 돼요? a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a, 마이너스 a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이퀄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두 개의 축에 모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꽉 차버렸으니까. 자, 지금 영상 멈추시고요. 정리 꼼꼼하게 하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은이 오케이? 예은아, 정지! 오케이. 자, 지우겠습니다. 자, 영상이 이게 보이나요? 오케이, 거의 보이단 말로 하네. 다시 써야겠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2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2개의 원이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좌변을 싹 넘겨가지고 우변을 싹 넘겨서 우변을 0이 되게 만들면 x, y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이 친구도 x, y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생겼다라면요, 이 2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의 방정식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잘 봐요. 플러스 g의 x 플러스 x, y는 0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이퀄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건 직선을 의미하는 거였고, 어떤 직선을 의미했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단 누구는 표현할 수 없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이 개념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므로 이 교점은요, 여기다 대입해도 0이 되는 2개의 숫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 2개를 더하게 되면 역시 x의 제곱끼리 더해지니까 2x의 제곱, y 제곱끼리 더해지니까 2y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제곱의 개수랑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 또한 뭐가 돼요? 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원이 되는데요. 어떤 원이냐? 아니 생각해봐. 이 점을 대입해봐. 이 식에다가 0이 되죠. 이 점을 대입해도 0이 되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원은 어떤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점에 뭐를 지나가?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몇 배를 해도, 2배를 해도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4배를 해도 당연히 0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내가 n배, n배 몇 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미정계수를 2개나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양변을 m으로 나눠서 미지수를 좀 줄입니다. n분의 n을 내가 뭐라 그래? k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미지수가 하나가 되고, 이거는 k 값을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되면 두 점을 지나가는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다. 해서 하나만 빼면 되겠죠. 어떤 원을 표현을 못 하겠습니까? 저것과 마찬가지로 k가 붙어있는 이 원을 제외한 2개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똑같은 개념이죠. 저거랑.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울게요. 자, 개념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와 개념이 약간 너희들이 느꼈을 때에는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리는 똑같다. 단지 상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문제가 워낙에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연습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가보죠. 어려운 게 별로 없다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유형 문제 1번은요, 실제로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1100
8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 어떤 점입니까? 마이너스 2,4와 또 다른 점은 6,-2가 이 원의 입장에서는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물어본 것은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하고 만나나 봅니다. 그때 이 두 점을 그냥 A, B라고 내가 잡아볼게요. 물어보는 것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됐죠?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둘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니까 표준화시켜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잘 쓰지 않는 거니까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할게요.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정했냐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더하기 y 플러스 4 y 마이너스 4죠.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A, B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A, B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은 이놈의 X절편이란 말이에요. 맞죠? X절편이니까 X절편을 구하면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습니까? Y에다가 뭐 대입해요? 0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죠? Y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식을 다시 쓰시면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6이 되고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요. 이 친구 다시 한번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은 이퀄 빠바방 빵빵이 되어서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10하고 2, 4하고 5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에다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8도 하니까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놈의 좌표를 알파, 0이라 그러고 얘의 좌표를 베타, 0이라 한다면 여기는 알파와 베타 사이의 차니까 차를 구하려면은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두근의 차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에서?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얘가 뭐가 되고 요놈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될 테니까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놈 얼마입니까? 4네요. 16. 너는 얼마입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80. 루트 얼마가 되죠? 96입니다. 라고 A,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루트 96이면 얼마죠? 96이면은 16이 6개 있나요? 그렇죠? 4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수바시에서는 이런 풀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원의 중심을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의 중심을 빨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 둘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4 나누면 2 더하면 2 나누면 1 중심의 좌표가 2,1인데요. 이것에 X절편으로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우리가 이 친구의 뭐를 알 수 있고 반지름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이 2,1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 내가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반지름 R을 구해볼까요? 반지름 R은요 요 길이의 절반입니다. 이 길이는 루트
6과 마이너스 2의 차 8이죠. 4와 마이너스 2의 차 6이죠. 6대 8 대 얼마?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너가 5니까 여기의 길이 m이라고 잡을까요? am의 길이는 루트 25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4가 되어서 2 루트 6이구나. 그러므로 AB의 길이는 2 루트 6의 2배니까 얼마? 4 루트 6이구나 라는 식으로 훨씬 더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형을 갖다가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시키는 단원인데, 하지만 도형을 도형 자체로 봤을 때, 또는 그 도형 자체로 보는 것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적절히 접목했을 때에는 이처럼 매우 간결한 풀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풀이들을 생각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림을 간단하게만이라도 연출을 시켜놓고 뭔가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심한 문제에서 풀이가 좀 더 간결해지고 강력한 풀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십시오. 되셨어요? 오케이. 영상 멈추시고요. 정지하셨다가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오케이.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3번 한번 보죠. 자,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 이 상황을 가볍게만이라도 연출을 하자고요. 원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나냐? 뭐 마이너스 1,3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충 연출만 하세요. 2,2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연출만 하세요.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놓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네요. 됐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점과 좌표였지 않습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맞죠?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표현하면 a,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로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것의 반지름의 길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일단 표현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2a의 제곱은 이퀄 뭐의 제곱? r의 제곱이라고 놓은 뒤에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3도 대입하고 2,2도 대입해서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친구를 연립해서 A하고 R을 구한 뒤에 이 친구를 다 모은 다음에 다시 전개해서 A, B, C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자,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내가 A라고 잡고 이 점을 B라고 잡으면 원의 정의는 중심에서부터 모든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아하,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구나 해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한 것도 당연히 같을 것이고 제곱해서 바로 가시자고요. 그러면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2A-3의 제곱은 여기도 X좌표의 차의 제곱 얼마입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2A-2의 제곱이라고 식을 쓰면은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1차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A제곱, 여기에는 A제곱, 뾰로롱, 여기에는 2A의 제곱, 2A의 제곱, 샤라랑 없어지기 때문에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오케이. A 값이, 쌤 일단은 미안한데 문자를 섞었으면 안 되는데요, 실수로. 여기에는 A하고 여기는 A를 같이 써버렸는데 다른 A예요. 여기 그냥 프라임을 씁시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하시면은 반지름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반지름은 이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A를 바로 구해보자. 제곱항은 사라진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1차항만 잡으면 여기서 2A 나오고
둘이 곱해 2배 마이너스 12 나오고 마이너스 4 나오고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어허 귀찮네.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a 어마어마하네요. 숫자. 계속 봐요. 여기에서는 제곱하면 상수항 봅시다. 1 나오고 9 나오고 여기서는 4 나오고 4 나오니까 넘어가면 2가 나와서 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뭐야 이거 A 이거 실화입니까? 11분의 1이 나오네요. 야 이거 A가 아닙니까?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A가 11분의 1이 나오네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1,3이고요. 2,2니까 2A-3의 제곱 맞고요. 그쵸? A-2의 제곱에 2A-2의 제곱 맞고요. 제곱차 다 사라지고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2 쏘리 플러스 4에다 플러스 8이구나. 잘못했네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4에 플러스 8이니까 요 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둘이 다음에 10이니까 2A네요. 아까 상수항이 2였나요? 88에다가 여기 9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2였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므로 뭐의 좌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OA의 길이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OA의 길이를 잡으면 반지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바로 갑시다. O X좌표가 같구나.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니까 반지름은 그냥 5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원의 방정식이 중심을 잡았고 반지름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이 식을 다 뭐 해가지고 전개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1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xy에다가 xy에 1을 대입하면은 이걸 fxy라고 할게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여기 있는 25를 이항시키면 0이 될 것이고 얘가 fx, y라고 하면은 xy에 모두 다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2니까 4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예요? 1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12는 지금 얼마가 더해진 숫자니까 2가 더해진 숫자니까 여기서 2만 더 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4이다 라고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만 다 전개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xy에다 1만 대입하면 이거 나오잖아 해서 xy에다가 1 대입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두 풀이 다 정리하시고 선생님은 지금 2번만 제대로 풀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1번을 이용해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유형 문제 2번으로 가볼 건데요. 이 친구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다른 건 아니고요. 원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하고 뭐 최소값 문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98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전부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말할 때 이해는 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얘가 원이 돼야 된대요. 원이 돼야 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지금.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를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너랑 나랑 연결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한 상태니까 우변에다가도 말이 꼬이네. 우변에다가도 플러스 4를 해야 하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y제곱에 마이너스 6y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 9를 대어 있으니까 우변에도 9를 대야 되고 원래 있던 상수항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럼 우변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지름의 제곱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13-k가 양수니까 k는 누구보다 작으면 돼요? 13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k를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13이 아닌 12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부분이 0이 되면,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0이 되면은 그냥 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야. 반지름이 0이니까. 그 원을 보고 클라이언트 점원이라 그래. 점원. 어디 슈퍼 같은 데 있으면 점원도 많이 계시잖아요. 점원이라 점원. 점으로 되는 원이라 그래서. 됐니? 근데 R 제곱이 뭐일 수도 있냐면요. 계산하다 보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야, 제곱해서 되는데 음수가 된다. 이런 원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걔의 이름이 있습니다. 허원이라 그래요. 허원. 오케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상상 속에서 허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이라 그래서 허원이라 그래요. 허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단어도 아니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큰 원은 실원이라고 합니다. 실원. 실원, 점원, 허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원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실원뿐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저 뒤쪽에 문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1205번 문제 풀어보고요. 이거는 다 풀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요. y는 mx-1. 승현아, 직선 나왔다. 무슨 직선이야? 오씨, 대답했어? 안 했어? 한 것 같은데? 속으로만 했지. 오케이. 이거 무슨 직선이죠? 그렇죠. 0,-1을 지나는 직선. 또는 y절편이 -1인 직선. 기울기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y절편이 -1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뭐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직선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원 두 개를 쌍둥 한 번의 직선이 원 두 개를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갠대요. 원이 반으로 쪼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죠.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 원을 봐야 돼. 내가 이 원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네,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원이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정계수 K가 있네요. 난다. 아래에 있는 친구는 땡큐하게도 미정계수가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죠. 우리는 여기서 이 원의 반지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중심의 좌표만 관심이 있으니까 중심만 잡아가자고. 자, 이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x-3의 제곱이 생기겠죠. 이 친구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y-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상수항은 관심 없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3,2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는요 x의 제곱이니까 중심은 0이 될 것이고 y 제곱에 플러스 ky니까 중심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거야. 여기가 0,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선은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m이 될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m 그 넓이 이등분 할 때 m과 k에 대해서 m 플러스 k를 구하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 원의 중심을 O', 여기를 O라고 하면 O'의 뭐가?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m이 돼야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3 빼기 0을 할까요? 무엇분의 1? 3 마이너스 0분의 1. y의 증가량 2 빼기 2분의 얼마?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놈이 뭐가 됩니까? m이 되므로 2 플러스
2분의 k는 얼마가 돼요? 3m이 된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m을 구할 수 있는, 근데 이 식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망했는데요? 하나의 식을 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찾았니 혹시? 맞아요. 이 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m을 사실을 구할 수가 있었지. 됐지? 그래. m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2는 이퀄 3m-1이므로 넘어가면 3이 되고 m은 그럼 얼마예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m이 1이므로 넘어가면 1,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m과 k는 1 플러스 2, m 플러스 k는 1 플러스 2가 되어서 오케이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외접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외접원의 방정식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매우 불편하다. 정말로.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외접원의 방정식을 볼 때에는요, 이걸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개의 직선이 나왔을 때 또는 세 개의 점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시는데,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데, 학교에서도 뭐 이게 매우 중요한 원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학교에서도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요, 좀 특별한 상황으로 네가 과연 이 상황을 볼 수 있니? 라는 느낌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말을 자꾸 길게 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풀이가 매우 길기 때문이에요. 수바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세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개념 원리가 됐던 뭐 기타 등등이 됐던 세 점이 나오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라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쭉 써요. 쭉 써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미지수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개 힌트가 필요해요. 느껴지니? 어떻게 할지? 맞아요. 이 점을 대입하고, 여기에 A, B, C는 달라요. 이 점이에요. 이 A라는 점을 대입해서 식 하나, B 대입해서 식 하나, C 대입해서 식 하나 찾아가지고 3개 연립해서 풀라고 해. 빡치겠지. 나도 허벌나게 하기 싫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게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물론 내신은 그런 교육과정을 100% 반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풀라는 게 또 아닌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의 직선은 더 가관이에요. 3개의 직선을 그리면 일반적으로 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3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개의 원의, 3개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원의 중심을 찾으라든지 저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보다 더 심해. 이 직방향이랑 이 직방향이랑 연립해서 점 A를 찾고, 두 직방 연립해서 C를 찾은 뒤에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원방을 구해야 돼. 보통 해설지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미치겠죠? 네. 정말 과하죠? 한 문제 풀면은 뭐 10분 이상 지나가는 것은 그냥 기본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냐면 직각삼각형. 그 내접 삼각형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그 내접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포기를 해버리든가. 근데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먼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건데 세 개의 점이 나왔을 때하고 세 직선이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은 좀 달라. 세 개의 점이 나와있을 때에는 판단해야 돼요. 뭐를 판단해야 돼요? AB의 제곱을 구해보고 B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고 CA의 제곱을 구해요. 얘를 구해. 그래서 어떤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반드시 한 변은 지름이 됩니다. 지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지름이 됐어. 지름이 됐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이 원의 이 두 점의 중심이 이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의 거리가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대로 풀면 돼요. 직각삼각형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 점과 점 사이 그릇이 빨리빨리 써가지고요 변의 길이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직선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수직인,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면 어딘가 분명히 수직이 있을 텐데 서로 수직인 두 직선들이 나오게 될 거야.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주로 표현이 많이 되냐면 한 직선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나오잖아요. 다른 한 직선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하나만 부호가 딱 바뀌어요. 하나만. 야,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두 직선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 됐니 이거? 두 직선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하나가 바뀌었으면은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 오케이? 됐습니까? 바로 판단해야 돼요. 수직인지 아닌지를. 수직이라는 게 판단이 되었으면은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만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중심이 뭐가 되는 거니까? 중심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2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아니면 쓰면 어떻게 해요? 노가다띠요? 뭐 방법이 있겠니? 1210번 문제 봐봐요. 그래도 수밭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한 거야. 자, 1210번 x 얼마 5y는 0 3x 2y는 13 플러스 13은 0 5x 플러스 y는 0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눈에 보이나요 혹시? 일부러 한 칸 좀 띄어놨네요. 요 친구 봐봐. 이거 자리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었네요. 뭔 뜻이라고? 수직이라는 뜻이야. 거기 위에 1209번도 봐봐. 1209번도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수직이에요. 그걸 알고 가야죠. 모르면 개고생이니까. 됐니? 직선을 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대충 그림을 그리면 얘가 만약에 얘가 x 빼기 5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얘랑 수직이 되게 뭐 5x 플러스 y는 이퀄 0이라고 잡으면 이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3x 2y 플러스 3은 이퀄 0인가? 13은 0인가요? 13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다 외접원을 그리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지름의 양 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건 어쩔 수 없네요.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을 연립해서 여기를 구하시고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을 연립해서 여기를 구하신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때리시면 반지름이 나오겠네요.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르겠니? 이게 출제 의도니까. 되니?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2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세 개의 점이 나왔으니까요. 일단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부터 의심하라 이거예요. 1211번. 한번 직각인지 아닌지 비교만 해보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AB의 길이는요. X좌표의 차가 6이고 Y좌표의 차가 2니까 루트 36 플러스 얼마? 4가 되어서 루트 40이 되는 것이고, BC의 길이는요. 마이너스 2와 6 차이가 8이고요. Y좌표 차는 4네요. 88, 64에다가 16을 더하니까 여기 루트 얼마가 될 것이고 80이 될 것이고, CA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X좌표의 차가 2이고 Y좌표의 차가 6이니까 4 플러스 36, 여기도 루트 40이 되니까 보이네. 직각삼각형이 보이네. 너희 둘이 제곱한 게 너가 되네요. 그러니까 BC가 뭐가 되는 거야? 너라는 친구가 바로 B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BC의 중점이 바로 뭐가 돼요? 중심이 되는구나. BC의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봐봐. 터프 문제야. 아니 별 3개짜리야. 근데 우리는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게 통찰력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라면은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는 과도하게 연산, 불필요한 연산들만 반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그런데 혹시라도 너에게 통찰력이 있다라면, 직선을 보는 눈과 어떤 점을 보는 눈이 있다라면은 이 문제는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됐니? 별 3개짜리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지민아, 정리하고 해. 멈춰. 정리해. 오케이.